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특정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옴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과연 어떤 게 다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가능성의 뇌와 제한적인 뇌, 제 생각엔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쓰는 단어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 세상은 왜 이래, 또 쟤는 왜 저래 등 결핍적인 언어들을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돈이 부족해 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열린 질문으로 그 문제점을 바라봅니다. 또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세상이 왜 이래 라는 한탄보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가능성으로 자신의 목적과 목표만을 바라봅니다. 생각하는 뇌의 구조 자체가 한 끗 차이지만 그 격차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런 가난한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언어들은 그들이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곳에서 경험과 비롯된 영향들 때문에 생긴 신념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알고도 계속 결핍성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삶을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책 읽기 이런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지만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 중에서도 좀 특이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특정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이한 행동이라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사실 말이 특이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지 저한테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굉장히 특이하다 또는 4차원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매일 자기 전 또는 아침에 명상하면서 오늘 하루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조 디스펜자의 에너지 축복 명상을 하면서 제 차크라 센터를 떠올리며 그곳에 사랑과 충만감을 넣어주고 오늘 하루의 존재를 선택하여 그곳에 새겨놓곤 합니다. 마치 자기 암시처럼요. 두 번째는 무심코 그냥 지나치고 억눌렀던 지난 과거의 감정과 완전히 결말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정을 완결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 우리 내면에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완결하는 과정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삶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단어에 대한 기억 또는 그 상황에 대한 신념, 고정관념에 대해서 인지를 한 후에 그때의 상황을 새롭게 교정하는 거예요. 과거 기억 중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사실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멋대로 심어진 나만의 신념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가능하면 실제가 무엇인지 실제 행동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행동 전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해요. 그 어린 내면 아이의 이야기를 저는 고요한 공간에서 조용히 귀담아 들어줍니다. 그것을 들은 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등 호호포노포노에서 나오는 자기 용서 방식으로 그때 억압되었던 감정들을 정화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정화된 공간에
당시 제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떠올리고 다시 상상으로 교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상상으로 하는 이 명상과 심상화가 무슨 행동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행동입니다. 결국엔 제가 시간을 내야만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심상화와 명상을 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모두 행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교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진짜 행동의 차례입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 중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문제가 있었다면,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전화를 걸어서든 만나서든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갑자기 기억을 꺼낸다면 그 감정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나의 내면 속에서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감정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든 나 자신이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션 언어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살아오면서 내 마음 한켠에 그때 상황 속에 있었던 속상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도 말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줄 수 있을까? 하고 서로의 동의를 얻은 후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행위로 상대도 위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 스스로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내면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내면의 자아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건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감정의 이야기와 실제 부모님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포인트는 부모님의 언어와 말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마음에 집중하여 들어보세요. 부모님들이 커온 환경 속에서는 따뜻하고 온화한 환경이 드물고 다소 억압받아 자란 환경이 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언어에 익숙한 상태임을 꼭 인지하며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 나이대 환경은 따뜻한 말을 많이 들어보지도 그런 말을 또 많이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속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해본 경험이 드물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는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속마음은 다를 수 있기에 언어와 말투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언어 너머의 마음을 보시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연습하고 훈련하시다 보면 점점 닫혔던 자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마음이 들리게 됩니다. 저도 경상도 출신인 부모님과 대화가 참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제 내면 속 잠재의식에 뿌리 깊게 박힌 신념들과 생각들을 매번 새롭게 갈아치우는 작업을 틈만 나면 했습니다. 과거 감정들로 인해서 생겨버린 신념들과 고정관념들이 현재 저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삶에서 반복되며 나타나는 것이기에 과거의 감정들과 완결짓지 않는다면 분명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20대 후반이 되어서도 9살의 방식대로 삶을 다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대 후반이 과거 9살 생각에 영향받고 있다는 것이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동안 삶 속에서 여태껏 과거로부터 영향받아 반응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10살, 15살, 19살, 20살이 되면서 그 반응에 또 의미와 의미를 덧대면서 그 고정관념들과 신념들은 엄청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다 보니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당연히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두가 본인 스스로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지금 현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퓨처 셀프이자 NLP 기법 중 하나로 쓰이기도 해요.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끌어당김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끌어당김은 상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상력 덕분에 행동을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맞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자기계발 책에서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차례는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선택한 후에 행동으로 옮긴다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옴니였습니다.